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당뇨가 건강해지는 제 원장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혈당이 올라간다. 약간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허리랑 당뇨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환자분 사례인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이 환자분이 이제 당뇨 정상화 챌린지도 하면서 당뇨도 끊고 당화 색소도 이제 5.7까지 이제 좋아진 환자분이셨는데 갑자기 이날 오후부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식후 혈당도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올랐다가 내려간 형태가 되고 오후 3시 이후부터는 혈당이 200 이상으로 올라가서 8시까지 거의 200m로 못 내려오고 있죠. 한 5시간 이상을 혈당이 200m로 못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이날 허리가 아프셔서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혈당은 내려가긴 했지만 다음날부터도 혈당이 양상이 어떻게 가냐면 평소에 비해서 기저혈당도 조금씩 한 10에서 20 정도 올라가서 가는 형태가 되고 식후 혈당도 평소보다는 더 높이 올랐다가 내려가는 이런 이제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에 이분이 허리 통증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또 주사 치료를 받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혈당이 심하게 요동치죠. 심하게 요동치기도 하고 거의 300 가까이 올라가고 지난번엔 그래도 잘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그날 하루가 다 지나기까지도 혈당이 200m로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원인은 이제 주사 치료에 있습니다. 이 허리 통증으로 우리가 손쉽게 접하는 치료가 주사 치료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약물로 인해서 혈당을 올리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 통증에 쓰이는 주사 치료는 이제 신경주사, 주로 이제 신경차단술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근육주사, 이 TPI라고 하는데 근육이 아픈 부위를 찾아서 이제 주사 약물을 주입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절주사, 인대나 관절 강 속으로 약물 주입하는 이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프롤로 주사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런 치료 명칭보다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갔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 프롤로 주사를 제외한 주사 치료는 기본적으로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가 이제 들어갑니다. 관절 주사 같은 경우는 히알루로산 이게 들어가기도 하죠. 관절면 자체에 이제 윤활 작용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스테로이드죠. 이 스테로이드가 혈당에 주는 영향 첫 번째는 뭐냐면 당 신생을 촉진합니다. 당 신생은 뭐냐면 간에서 혈당을 만드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가 작동을 하면 이 과정을 촉진을 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계속 만들어서 이제 분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인슐린은 간에서의 당 생성을 억제하는 건데 이 스테로이드는 이 인슐린과 이제 반대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저혈당, 공복혈당 이것들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평소에도 인슐린 분비가 잘 나오는 분들조차도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당뇨가 없는 정상 혈당을 가진 사람들도 스테로이드를 맞게 되면 일시적으로 기저혈당과 공복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육에서의 인슐린장을 증가시킵니다. 이 근육에는 글루타포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혈관에 있는 당을 근육세포로 들어가게 해주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혈관에 당이 많다고 당들이 근육으로 저절로 이동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근육세포에는 이 글루타포라는 수용체 요 통로가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만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글루타포 수용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누가요? 스테로이드가. 그럼 이 수용체가 막혔으니까 근육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식후에는 혈관 속으로 당이 빠르게 증가한 이후에 근육으로 빨리 흡수되어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스테로이드가 이거를 막아버리니까 식후 혈당이 금방 안 떨어지고 많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뭐냐면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 자체가 저하가 됩니다. 이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만들고 분비하는 이 혈당 관리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이 베타세포 자체의 기능도 떨어질 뿐더러 베타세포의 사멸 자체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 잠시 혈당이 올랐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당뇨 자체가 악화된다는 얘기죠. 당뇨가 어떤 병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고 했죠. 뭐예요?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 이 인슐린 만든 베타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병이 당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이 베타세포의 사멸이 촉진이 됩니다. 즉 뭐냐면 당뇨를 더 가속화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요 고용량 스테로이드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강력하고 통증 조절에 효과적인 약물이지만 이 당뇨 환자에게는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1, 2주 이상 혈당 상승을 계속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국수마취제 자체는 혈당을 자체를 올리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이게 스테로이드가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 혈당 상승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알루로산, 관절면에 윤활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자체도 이제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요. 가끔 이게 관절각 내에서 이제 염증을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또 혈당을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약물을 쓰든 저 약물을 쓰든 주사치료는 혈당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빼면 좋지만 그럼 이제 주사치료 자체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뺄 수도 없고 좀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사치료는 신경주사, 근육주사, 관절주사랑 상관없이 종류와 무관하게 혈당을 올릴 수밖에는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롤로 주사가 있었죠. 이 프롤로 주사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혈당에 덜 영향을 주는 주사치료긴 한데요. 대신 여기에는 이제 포도당뇨경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이제 수액치료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허리 통증 이외에도 우리가 뭐 몸살이 나거나 그 외에 이제 수액치료를 받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맥에 직접 포도당을 주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을 급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혈당이 굉장히 양호하게 조절되는 분이세요. 이제 5점대 수준으로 나오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날 이제 오후에 수액을 맞았어요. 몸살이 있어서 수액을 맞았더니 뭐 혈당이 거의 수직 상승합니다.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내려오게 되죠.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혈당이 잘 조절되는 분이어서 이렇게 짧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형태가 되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처럼 혈당이 올라갔다가 거의 이제 못 내려옵니다. 몇 시간 동안 못 내려오고 8시간 이상이 지나서 겨우 이제 200m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액 치료 자체도 굉장히 혈당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당뇨자분들은 좀 서러울 일이 많습니다. 이 당뇨도 있고 아픈 것도 힘든데 이 치료마저도 마음 편하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픈 걸 좀 참아야 되나? 그건 또 아닙니다. 이 통증이 지속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 또 지속된 통증은 이제 염증도 유발하죠. 그럼 이 염증 상태 자체가 또 혈당을 올리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프게 되면 운동도 못 하게 되니까 운동으로 혈당을 내리는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아픈 걸 참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사 치료를 받자 혈당도 많이 올리고 이래도 저래도 좀 힘든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관리입니다. 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요,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그렇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아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허리를 삐끗했다 이런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이제 퇴행성 병변으로 우리가 허리가 아파지죠. 미리 아플 기미를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체중이 과체중 이상이다, 또는 최근에 살이 많이 쪘다, 허리둘레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 이러면 바로 체중을 줄이고 뱃살도 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체중이랑 허리둘레 자체가 허리에 압력을 많이 유발하죠. 당연히 허리의 통증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뱃살과 체중을 줄여야 되고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당뇨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가 평소에도 많이 뻐근하거나 심하진 않지만 주 1회 이상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라면 평소에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줘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죠. 나는 이미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주사 치료도 받고 진통제도 먹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사전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약물 치료를 최소화하자,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통증이 심하면 주사 치료부터 받고 이 통증이 좀 진정이 되면은 허리에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운동도 해주고 뱃살도 줄이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약물 쓰지 않는 수기 치료, 도수 치료나 추나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 치료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제일 좋은 장점은 약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올릴 걱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메타 어널리시스, 한두 번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그동안 연구된 수백 수천 건의 연구 결과들을 통계적으로 본 것, 이게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이 메타 어널리시스 수준에서 만성허리 통증의 치료 효과가 입증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운동요법,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그 다음에 침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운동요법이야 당연히 허리 건강에 빠질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우리가 앞서 설명을 했지만 장기간의 치료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고요. 침치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없어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적극 추천을 해드리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사 치료할 거를 3번 할 거를 2번, 2번 할 걸 1번만 줄이고 진통제도 덜 먹고 이렇게 하면 허리 자체도 튼튼해지고 혈당 걱정도 한참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치료들이 혈당을 올릴 수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모른 채로 내가 계속 치료도 받고 하다가 나중에 혈당이 안 잡혀서 당황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혈당이 오르더라도 내가 그걸 감안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죠. 아울러서 그 외에 다른 치료법들도 병행을 하고 평소 관리도 하면서 허리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혈당이 안 잡히고 당뇨가 악화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 허리 때문에 혈당 올리는 걱정을 덜어보겠습니다.